건축법이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건축법령상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죠? 해당하는 것은. 근데 우리 주요 구조부 하면 이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력벽, 자, 기둥, 바닥, 고, 지붕틀, 그리고 주계단 해가지고 총 6가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내력벽, 기둥, 바닥, 고, 지붕틀, 주계단 해서 이게 주요 구조부다. 이제 외우셔야 되는 거죠. 뭐 그림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림으로도 하면 이렇게 있으면 뭐예요? 이거 지붕틀이잖아요. 이거 이제 지붕틀이에요. 지붕틀. 자, 그리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 옆에 이제 건축물이 있으면 이렇게 기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기둥이 있고요. 이거 이제 기둥이죠. 그리고 이렇게 가로 부재가 뭐예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게 이게 보죠. 보. 그리고 보 위에 보면은 이제 우리 이렇게 해갖고 바닥판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판이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1층하고 2층 이제 우리가 요거 계단참이라고 하는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때 중간에 쉬는 데 있죠. 이게 계단참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간다라고 할 때 이 주계단, 주계단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엘리베이터 옆에 보면 보통 이렇게 중간에 힘 받는 벽이 있죠. 힘 받는 벽. 이걸 우리가 내력벽이라고 합니다. 내력벽. 힘을 받는 벽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내력벽 해서 총 6가지 주요 구조부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요. 두 번째도 똑같은 문제죠. 건축법령상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고른 것은 그랬는데, 일단, 네, 어서오세요. 네, 내력벽, 기둥, 바닥, 고, 지붕, 틀, 주계단. 얘네들은 일단 주요 구조부니까 이거 아닌 거 찾는 거죠. 기역은 지붕, 틀, 주계단은 일단 주요 구조부고, 디귿하고 리을이 아닌 거죠. 사이 기둥이라든가, 최하층 바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 자, 요게 이제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3번이요.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우리 다중이용 건축물. 그냥 이것도 그냥 가볍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정말 다중이, 그러니까 특정하지 않은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이 이제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는데요. 종교, 그리고 운수, 문화, 숙박. 그러니까 종교시설, 운수시설, 문화시설, 숙박시설, 그리고 종합병원이거든요. 종합병원인데, 요거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그래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이상인, 자, 종교, 운수, 문화, 숙박시설, 그리고 종합병원까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16층 이상의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특정한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큰 거죠. 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시설, 뭐 대형 교회나 뭐 이런 데 가보면 굉장하잖아요. 그리고 운수시설, 이렇게 터미널, 그리고 문화시설, 뭐 극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되고요. 숙박시설도 큰 데는 이제 호텔 같은 경우 굉장히 크죠. 그리고 종합병원, 사람 굉장히 많죠. 그래서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리고 16층 이상인 건축물이죠. 자, 이런 것들은 다중이용 건축물인데, 이것도 그냥 외우세요. 종훈이하고 문숙이가 병원에 갔다. 5,000제곱미터 이상의 병원에 갔다. 네, 그냥 외우세요. 그냥 이게 뭐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 사실 공부가 그렇죠. 그냥 다 외우시면 돼요. 종훈이하고 문숙이가 종합병원에 갔는데, 자, 5,000제곱미터 이상의 큰 병원에 갔다 하더라. 그리고 또 하나, 16층 이상의 건축물을 우리가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예외가 하나가 있어요. 자, 요런 규모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식물원하고, 그렇죠? 동물원은 제외가 됩니다. 식물원과 동물원은 제외가 된다. 자, 이것도 하나 이제 외워주시고요. 이게 다중이용 건축물인데, 3번, 1번부터 볼게요.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 합계가 4,000 틀렸죠? 5,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자, 이때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층수는 상관없고요. 두 번째,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인 10층의 식물원. 자, 5,000제곱미터까지는 맞는데 이렇게 되면 층수는 상관없는데 식물원은 제외가 된다. 식물원은 제외가 됩니다. 3번,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바닥 면적 합계가 4,000제곱미터인 16층의 관광호텔. 요거는 다 맞죠. 왜냐하면 요 1번하고 2번을 이제 개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6층 이상이기만 하면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16층 이상이기만 하면. 그래서 지금 3번이 맞는 이야기죠. 자, 16층 이상이면 용도에 관계없이 다중이용 건축물을 봅니다.
16층 이상이면 용도에 관계없이 다중이용 건축물이 된다. 자, 4번이요.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인 15층의 연구소. 자, 이건 연구소는 용도에 우리가 이 용도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종교, 온수, 문화, 숙박, 그리고 종합병원에 해당돼야 다중이용 건축물이기 때문에 교육시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은 아니고요. 5번이요.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인 2층의 동물원. 자, 동물원하고 식물원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자, 4번이요. 4번은 이런 문제도 나온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4번이요. 건축법령상 실내 건축의 재료 또는 장식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재료, 장식물 이렇게 해서 그냥 개별적으로 외워주시는데 기업, 실내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의 재료, 배수시설의 재료. 자,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맞아요. 이것도 니은, 환기시설의 재료. 요것도 많습니다. 3번,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 요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배수, 환기, 난간의 재료는 다 지금 실내 건축의 재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리을에서도 창호의 재료. 요것도 실내에 쓰이니까 요것도 실내 건축의 재료가 되고요. 5번째, 미용, 전기시설의 재료. 자, 이것도 지금 실내 건축의 재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배수, 환기, 난간, 창호, 전기시설의 재료는 실내 건축의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번이요.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30제곱미터 미만이면 그냥 수선입니다. 그냥 수선. 대수선은 아닌 거죠? 대수선은 3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거죠? 이상. 2번.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지하에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자, 지하에 있어도 이거 건축물에 해당돼요. 자, 3번째. 구조계산서와 자, 구조계산서라고 하는 거는 건물 지었을 때 이게 안전한지 튼튼한지 이제 구조기술사가 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계산하는 게 구조계산서고요. 시방서는 설계도면을 포함해서 어떤 재료를 쓸 건지, 그러니까 설계도서 묶음이 시방서예요. 보통 이만큼만 책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 집을 지으면, 그러니까 한 분은 이제 그 시방서가 이제 동사무소에서 한 부를 보관을 해요. 동사무소에서.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한 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구청에도 한 부가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건축주가 같습니다. 똑같은 거 세 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설계도면 묶음이 시방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가 얼만큼이 들어갔다. 그 다음에 벽돌이 뭐 몇 장이 들어갔다.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도면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재료 목록, 그 다음에 들어간 양, 그런 것들 다 기재된 게 이제 시방서예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설계도서라고 하는 거죠. 구조계산서하고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된다. 맞고요. 4번이요.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우리 막다른 도로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였죠. 자, 여기 길가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모퉁이 돌아서 그녀의 집이 있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모퉁이 돈 거예요. 돌았는데 여기 집이 이렇게, 그 여자의 집이 여기, 여기 여성분, 그 남자의 집이 여기 있었어요. 그 남자의 집이. 그러면, 예, 여기 보면은 이거잖아요. 여기가 우리가 10m. 자, 10m다 그러면, 여긴 얼마였어요? 2m 이상일 것. 도로의 너비가. 자, 저기 10m라면, 자, 2m 이상일 것. 그리고 뭐 30m라면, 35m면 뭐, 3m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35m 이상이면 뭐 6m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 지금 도로의 너비, 요걸 말한 건데요. 맞는 지문이죠. 지금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자, 이게 지금 도로냐 아니냐 요거 가지고 이제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맞는 지문입니다. 5번이요. 고층 건축물이랑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맞는 이야기죠. 고층은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인 건축물이다. 하나의 건축물의 층고, 1층의 층고는 4m로 보는 거죠. 그래서 30층 곱하기 4 하니까 120m가 나오는 거고요.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6번이요. 건축법령상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이 아닌 것은, 자,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건축법 관련해가지고 일반법하고 특별법의 관계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인 건축물. 자,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이라면 이건 문화재보호법의 영역인 거죠. 건축법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그래서 부정을 이중한 거죠. 그래서 이거 문제는 건축법이 적용되는 걸 찾는 거예요. 문제가 건축법이 적용되는 걸 찾는 겁니다. 문제 자체가 참 이거 자,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온 거니까
부정이 두 개가 들어간 거니까 건축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은 요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1번 보시면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인 건축물은 문화재 보호법이 적용되는 거죠.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철도 선로나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지금 철도 선로 부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건 철도법에 따르는 거죠. 철도법에 따르니까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축법을 일반법으로 보고요. 나머지 철도법이나 우리 도로교통법, 문화재보호법 이런 것들은 특별법으로 봅니다. 그래서 건축법이 이런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세 번째,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톨게이트에 있는 거죠. 도로교통법을 따르는 겁니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이니까 자, 이거는 건축법을 따르지 않는 거죠. 지역자치센터, 우리 주민센터 뭐 이런 건데 건축법 당연히 적용되는 거죠.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 없어요. 다섯 번째,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자, 이것도 철도법이 적용되는 거죠. 철도법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적용 없다. 자, 7번이요. 다음 건축물 중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자, 지금 문제 이제 바로 풀어 쓴 거죠.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것을 물었어요. 1번 보시면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 이런 거 이제 많이 짓죠. 맞습니다. 이것도 건축법에 적용을 받고요. 자, 두 번째,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 보안 시설, 철도 선로 부지 안에 있으면 철도법을 따르는 거죠. 세 번째,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가지적 문화재, 문화재 보호법 적용을 받는 문화재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건축법 적용 없고요. 네 번째,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 자, 이것도 지금 도로교통법을 따르는 거죠. 다섯 번째, 하천법에 따른, 자, 이 법을 지명해 줬어요. 그래서 아예 법명이 나온 거죠.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 자, 그 하천의 문 개방하고 여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작하는 실, 그런 것들은 하천법에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건축법에 적용이 없다. 그래서 1번이고요. 자, 6번하고 7번은 지금 똑같은 문제가 나온 거죠. 8번이요. 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이요.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건폐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맞는 이야기죠. 지금 철도 선로 부지 나오면 철도법 따르는 거예요. 지금 8번 하고 있습니다. 자, 8번에 1번에서 철도의 선로 부지의 플랫폼이다라고 하면 철도법을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법 적용 없다. 두 번째,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자, 이것도 뭐예요? 도로교통법 따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법 적용 없다라고 하겠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에요. 지문으로 나와도 맞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적용 없다. 3번하고 4번은 맞는 지문인데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자, 볼게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아닌 계획 관리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건축법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왜 그래요? 사람이 적은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적은 지역. 자, 그럼 하나 볼게요. 우리가 일단 계획 관리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요거 때문에 손보시면 안 돼요. 계획 관리 지역은 원래 뜻이 뭐예요?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곧 도시가 될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거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 옆에를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아닌 계획 관리 지역이래요. 지구 단위 계획은 특정한 지역의 범위를 잡아서 그 지역을 집중 개발할 때 이제 먼저 설정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었죠. 그리고 그때 필요한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래서 범위를 작게 잡아서 도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지역을 집중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 관리 지역이긴 하지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아니래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람이 없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동이나 또 읍이 아니래요. 동이 되거나 읍이 돼야 사람이 많은데 동도 아니고 읍도 아니랍니다. 일단 도시가 될 것 같긴 하지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읽어보면. 자, 이런 지역은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에요. 외우세요. 사람 없는 지역이에요. 합치면 사람 없는 지역입니다. 밑에 것도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아닌 계획 관리 지역으로서, 그러니까 계획 관리 지역 나왔다고 해서 속으시면 안 돼요. 계획 관리 지역은 일단 도시가 될 것 같긴 해요. 도시가 언젠가는 도시가 될 것 같긴 한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아니랍니다. 이렇다면 집중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그러면 사람 없는 거죠. 자, 밑에 것도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이랍니다. 그런데 도시가 될 것 같긴 하지만 동이나 읍도 아니고 또 지구 단위 계획 구역도 아니라요. 그러면 사람 없어요. 이런 지역에서는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건축법상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3번하고 4번 똑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외우셔야 됩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긴 하지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니다. 그리고 읍이나 동도 아니라면 사람이 없는 지역이니까 이때 건축법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자, 건축법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물의 안전도 이제 우선이겠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건축물의 사람의 안전을 목적으로 해서 건축법을 이제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건축법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번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계획관리 지역으로서 또 나온 거죠. 자, 지금 보면 3, 4번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집중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없어요. 자, 그런 지역인데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이에요. 사람 없어요. 건축법상 용적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건 틀린 거죠. 건축법상 용적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요. 용적률 규정은 적용됩니다. 용적률은요. 우리 용도 지역 때문에도 도출이 돼요. 용도 지역. 우리가 처음에 국토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 국토가 만약에 이렇게 박스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하면 이 박스를 용도에 맞게 지역을 나눈다라고 하는 게 용도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눴다라고 하면 자, 이쪽은 사람 많으니까 그럼 도시 지역으로 하겠다. 여기는 곧 도시가 될 거니까 자, 뭐 관리 지역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쪽은 농사지니까 농림 지역으로 하겠다. 이쪽은 자연이 많으니까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하겠다. 그래서 도, 관, 농장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단 말이에요. 이게 용도 지역이었죠. 용도 지역. 그러면 용도 지역을 규정했던 이유는 뭐예요? 용적률과 건폐율을 한꺼번에 용도 지역을 통해서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지정함으로써 함부로 개발하지 마시오라는 거란 말이에요. 행위제한이 따라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건축법에서 개별적으로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지정하기 이전에 용도 지역에서 용도 지역이 먼저 설정이 되면 항상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따라 붙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건축법상 용적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적용됩니다. 적용된다. 용적률 규정은 어느 지역에나 적용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노는 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규정은 어느 지역에나 적용된다. 외우세요. 지금 3, 4번 다 똑같은 얘기인데 5번이 조금 다르죠. 용적률 규정은 어느 지역이나 적용된다. 자, 9번이요.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소유자 또는 시장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되는 것은 자, 지금 신고 대상입니다. 문제 물어본 게 신고 대상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거 했었어요. 신고를 하는데 장기철은 뭐였죠? 장기철은 뭡니까? 장기철 굴뚝까지 들어가는 거죠? 장기철이 갖고 있는 굴뚝은 6m 이상. 그렇죠. 장식탑, 기념탑, 철탑, 굴뚝 6m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하라. 신고하라. 지난 시간에 다 했잖아요. 그쵸? 나만 한 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나만 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장기철, 장식탑, 기념탑, 철탑, 굴뚝. 자, 다 쓸까요? 장식탑, 기념탑, 철탑, 굴뚝 6m 이상이라면 신고하라. 신고 대상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2번 볼까요? 높이 7m의 고가 수조.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어요. 배고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고가 수조 나왔어요. 두 번째는 고가 수조 나오면 고파 그랬으니까 요거는 8m입니다. 8m 이상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신고하라. 자, 신고하라. 자, 그리고 이렇게 있었죠. 우리 고수업할 때 광은 원래 5개인데 우리 지금 건축법에서는 4광이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거기 높이 3m의 광고탑인데 3m가 아니라 4m겠죠. 그래서 4m 이상의 그 광고판이나 광고탑. 자, 이런 것들은 4m 이상이라면 마찬가지로 신고하라. 광고판, 광고탑은 3m 이상이면 신고하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 3m니까 신고하지 않는 거죠. 네 번째, 높이 3m의 담장이나 옹벽. 제 키가 그때 185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85 됐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3m의 담장인데 지금 2m 이상의 담장이나 옹벽은 신고사항이죠. 그래서 자, 담장 그리고 옹벽 요거는 2m 이상이에요. 2m 이상이면 신고하라. 자, 신고하라.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3m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 신고 대상입니다. 4번은. 그리고 5번은, 자, 이거 모르셔도 되는데. 자, 바닥 면적 25제곱미터의 지하 대피호. 지하 대피호는 30제곱미터입니다. 30제곱미터가 넘는 지하 대피호는 신고사항이에요. 신고사항. 혹시 여기까지 그냥 공부해 주세요. 문제 나왔으니까 외우세요. 자, 10번이요.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지하층은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여기까지 맞는 거죠? 땅 아래 묻혀 있는 거잖아요.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막 이런 거 했잖아요. 이거 막 써놓으니까 괜히 고민하고 막 그랬잖아요. 여기 땅이 이렇게 있어. 여기가 이제 저 그라운드 레벨이에요. 근데 이게 지하층이 되려면 여기 전체 층고가 하나가 4m라고 하면 땅에 묻힌 깊이가 얼마 이상이다? 2m 이상이다. 그쵸? 이 층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때, 절반 이상으로 묻혀 있을 때, 요 층을 지하층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요 층 자체를. 그렇죠? 그래서 지금 2분의 1 이상입니다. 전체 층고가 4m라면 2m 이상을 땅 속에 묻혀 있을 때 그 층을 지하층이라고 간주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입니다. 자, 두 번째 니은. 개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벌써 틀렸죠? 개축은 뭐예요?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멸실시키고, 일부러 멸실시키는 겁니다.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멸실시키고 같은 규모로, 종전과 같은 규모로 축조하는 걸 우리가 개축이라고 하죠. 그러면 천재지변은 뭐예요? 재축. 천재지변은 재축. 천재지변 나왔으니까 재축이잖아요. 재자 있잖아요. 네, 천재지변. 아니,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저기 만약에 저 불났어요. 막 벼락 탁 쳐가지고는 집이 무너졌어.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그 집주인이면, 재수없어. 왜 이렇게 재수없지? 그러죠. 재축. 저 밥 먹고 이런 것만 연구해요. 자, 여기서 천재지변 나오면 재축입니다. 근데 재축을 할 때는 이제 재수가 없었기 때문에 종전 규모보다 작게 지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종전 규모 이하로 건축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개축이 아니라 재축이 되는 거죠.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이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자, 증설 해체 나왔습니다.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수선 또는 변경은 뭐예요? 대수선이라고 한다. 맞는 이야기죠? 자, 증설 해체 그리고 30제곱미터 이상의 수선, 이런 경우는 대수선이다. 맞고요. 리을이요.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용적률을 산정할 때 층수가 50층 이상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외우세요. 자, 50층 이상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 있습니다. 50층수가 50층 이상 되면은 불나면 도망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피난안전구역을 따로 이제 건축물 내에 존재하게 되는데, 자, 이때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연면적은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였죠.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면적에 포함이 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걸 연면적에 포함시키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피난안전구역을 만들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피난안전구역을 만들도록 유도하려면 이걸 이제 연면적에서 빼줘야 돼요. 그래서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외우시고요. 11번이요. 건축법상 건축에, 자, 우리 건축은 5가지가 있었죠. 신증, 개재이라고 했습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해가지고 신증, 개재이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런 걸 했었어? 막 이런. 나를 두고, 막. 예. 그래서 우리가 건축이다. 건축법상 건축이라는 말을 붙이려면, 자, 신축, 증축, 개축, 네, 어서오세요. 재축, 이전. 제가, 저는 이게 수업 때, 뭐, 다른 데 가서 수업하잖아요. 다른 데 가서 수업하는데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 때 이렇게 누가 이제 그 수업 들으시는 분이 이렇게 오면 제가 항상 버릇이 돼가지고 어서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가 아는 사람이 이제 그걸 봤어요. 이제 그러고 수업을 어디서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찍히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영업을 하지. 영업을 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고민 많이 했어요. 아, 그래. 내가 적당히 친절하고 적당히 이제 좀 냉정한 게 있는데, 그래. 영업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었겠다. 막 그러거든요. 자, 같이 건축 볼게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죠. 이렇게 5가지 용어를 우리가 건축법에서 이제 건축이라고 했었죠. 지금 그 문제입니다. 11번 하고 있습니다. 11번이요. 자, 1번이요. 기억. 건축물이 없던 나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한다. 신축입니다. 신축. 건축에 해당되는 거죠. 두 번째, 니은. 기존 5층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7층을 올린다. 자, 층수, 면적, 높이. 자, 이런 거 올리는 건 뭐예요? 증축. 그렇죠. 증축입니다. 자, 층수. 자, 지금 증축이죠? 증축이라고 하는 거는 층수를 올리거나 면적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증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디귿. 태풍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의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한다.
자, 지금 이거 재축이죠? 재축에 대한 설명인데요. 원래 작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하, 보통 법문에서는 이하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하는 이제 그 같은 범위도 사실은 포함하긴 하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규모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문상 이걸 맞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재축에 해당되는 거고요. 리을이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옆으로 5m 옮겼다. 이전입니다. 이전.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내에서 옮겨버리는 거. 이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지금 건축법상 건축에 해당된다. 12번이요. 건축법령상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기 위한 허가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자, 허가. 우리 이런 거 했었어요.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해가지고 이런 거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 어때요?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건 허가사항인 거죠. 허가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거 원래는 우리 이렇게 쭉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지금 한 줄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요거는 이제 신고사항이 됩니다. 신고사항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는 뭐예요? 자동차 시설. 자동차 시설. 산은 산업 시설. 전은 전기 통신 시설. 자, 그리고 문은 문화 시설이겠죠? 문화 시설. 영은 영업 시설. 자, 교는 뭐예요? 교육. 그렇죠? 교육시설. 근은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 주는 주거 업무시설입니다. 주거 업무시설. 그리고 기는 그냥 기타예요.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이렇게 해서 외우시는데 이 자동차에서 만약에 산업시설로 갔다라면 지금 오른쪽 이쪽에서 지금 오른쪽으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신고사항이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신고사항이었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허가사항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면 신고, 이렇게 가면 허가.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업무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한다. 그런데 우리가 판매 안 배웠는데 판매는 뭐예요? 영업이잖아요. 그렇죠? 영업. 그래서 업무시설은 여기 주거 업무시설을 말합니다. 자, 요거를 주거 업무시설을 지금 판매시설로 바꾼다. 판매시설은 영업시설이죠? 영업. 여기 있네요. 요쪽으로 이렇게 간 거죠. 이렇게 간 거니까 뭐예요? 허가사항이다. 그래서 1번은 허가사항. 그래서 1번은 지금 문제가 허가 물어본 거죠? 1번은 맞네요. 두 번째. 숙박시설을, 이 숙박도 영업시설이죠. 제1종 근생으로, 자, 용도 변경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때요? 숙박은 영업인데 근생은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신고죠? 그러니까 영업시설. 두 번째 거는, 요거 아까 1번이었고, 두 번째 거는 요 영업시설이죠. 영업시설을, 지금 근생으로 이렇게 본 거죠? 이쪽에.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거니까 신고사항인 거죠. 신고사항. 자, 세 번째요. 장례시설을 종교시설로 변경했다. 장례시설은, 이거는 산업시설이죠. 장례시설은 산업시설에 들어갑니다. 저 요거 하나 잘 보시고요. 장례시설이 여기 산업시설에 들어갑니다. 장례시설을 종교시설로. 그러면 종교는 어디 있어요? 종교. 여기 문화시설로 여기를 보는 거죠. 문화시설. 그럼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이건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 자, 그리고 4번이요. 수련시설을, 이거 교육시설이죠. 수련시설을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했다. 공동주택은 주거 업무시설입니다. 주거 업무시설. 그래서 지금 수련시설이 공동주택이다라고 하면 교육시설을 주거 업무시설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교육시설을 지금 주거 업무시설. 이쪽이죠? 이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신고사항이다. 자, 그리고 공장을 관광휴게시설로 용도 변경했다. 자, 공장은 산업시설이고요. 관광휴게시설은 문화시설이죠. 그래서 지금 공장을 지금 문화시설로 이렇게 바꾼 거니까 이것도 뭐예요? 신고사항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13번이요.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용도 변경을 또 물었습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재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하나만 있고요. 광역시는 6가지가 있었죠.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해가지고 지금 대구까지 해서 총 6가지 있었죠. 6개가 있는데, 자, 여기에 소재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된다? 아닙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소재하는 건축물은 부청장의 허가, 신고를 받습니다. 부청장. 자, 그래서
구청장의 허가, 신고 사항이다. 그렇게 바꾸세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아니고 그렇게 외우세요. 특별시나 광역시의 소재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청장의 허가, 신고를 받는다. 자, 2번이요.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 영업시설이에요. 영업시설에서 요거죠. 영업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니까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가면 허가사항인 거죠. 허가사항.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는 얘기죠? 답 찾기는 쉬운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그러니까 교육시설에서 전기통신시설. 전기시설은 여기 있네. 그렇죠. 앞에 있는 거죠. 지금 교육시설은 또 여기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것도 뭐예요? 허가사항이다. 허가사항. 교육시설에서 여기 지금 전기통신시설 요거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허가사항이다. 자, 세 번째. 지금 세 번째 한 거죠? 자, 네 번째,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 이거는 이제 별표하시고요.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한다. 요거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입니다.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건축물 대장이 있는데 이 건축물 대장 안에 기재사항을 변경할 뿐이다. 이렇게 해서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한다. 같은 용도 시설군 안에서 변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시설에 속해 있었는데, 자, 자동차 그 시설에 속해 있는 어떤 그 시설을 다시 자동차 시설군으로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움직이는 겁니다. 요거 하나 예외가 있다가 하나가 또 나와 있긴 있어요. 문제에서. 지금 보면, 그래서 4번에 다시 읽어보면, 같은 시설군 안에서, 13번에 4번이요. 같은 시설군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 신고가 아니고요.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셔서 외우시고요. 5번이요.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도 신고 대상이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아니에요. 자, 지금 보면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자,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로 외우세요.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자, 신고 대상인 그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여기 허가도 들어가요. 신고. 그러니까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인 건축물인데 이걸 용도 변경할 때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 승인 받아야 된다. 받을 필요가 없다. 없다 이 부분 틀렸어요.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14번이요. 건축법령상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아까 얘가 요거 예외가 하나 있다 그랬는데 1번이 나온 거죠.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금 보면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꿨다. 요거는 같은 시설군 내 그 용도, 주 용도의 변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주거 업무 시설인 거죠. 주거 업무 시설이에요.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나 다 주거 업무 시설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요거는 자, 그 같은 시설 내 변경이면서 그 주 용도 같은 시설 내 변경이긴 하지만 요거는 그냥 주 용도의 변경이에요. 같은 시설군 내 주 용도의 변경이라면 자, 이런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의 변경 신청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예외예요. 요거 하나. 원래 같은 시설군 내 변경을 하게 되면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꿨다. 이런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의 변경 신청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외우세요. 이건 같은 시설군 내 주용도의 변경이에요. 주용도의 같은 시설군 내이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주용도의 변경일 뿐이어서 자, 이런 경우에는 기재 내용 변경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외우세요. 자, 두 번째. 제1종 근생시설을 의료시설로 자,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지금 보면 제1종 근생시설을 의료시설. 자, 의료시설은 교육 및 복지시설. 자, 요게 들어갑니다. 교육 및 복지시설. 여기, 의료시설. 여기 보면 의료시설은 이 교육시설.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게 의료시설이 여기 있습니다. 자, 교육시설 안에 이제 의료시설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 의료시설을 지금 문제가 나와 있는 게, 제가 지금 저기 14번에 2번 하고 있죠? 자, 일종 근생을 의료시설로 바꾸는 거죠? 자, 일종 근생. 그러니까 여기 근린생활시설을 여기 옆에 의료시설 이렇게 바꾸는 거네요. 이렇게 바꾸는 거니까 허가사항이다. 맞고요. 자, 3번이요. 숙박시설. 이거 영업시설이죠? 영업시설을 수련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자, 숙박은 영업시설인데 수련은 교육시설이죠. 자, 이런 경우는 신고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하위로 이동하는 거니까 신고를 해야 된다. 라고 맞고요. 자, 네 번째, 교육연구시설을, 이거 교육시설인데, 교육시설을 판매시설, 영업시설로 바꿨어요. 그러면 교육시설을, 여기 교육시설을, 자, 이쪽에 판매시설. 자, 판매는 영업이었죠? 이쪽으로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 어떻게 해? 허가죠, 허가. 자,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고요. 5번에 공장을 자동차 관련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 자, 공장은 산업시설이죠. 공장은 산업시설입니다. 산업시설을 자동차 이쪽 시설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허가사항이다. 신고가 아니라 허가죠. 자, 15번이요. 건축법령상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신고 대상인 경우만을 고른 것은 용도 변경 전이요. 자, 변경 전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판매시설은 영업시설이죠. 그 창고시설은 산업시설입니다. 산업시설. 창고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영업시설을 지금 산업시설로 바꾼 거예요. 이쪽에 여기 영업시설인데 영업시설을 여기 산업시설. 요걸 바꾼 거죠. 영업시설을 산업시설. 요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허가사항이다. 자, 허가사항이다. 자, 니은. 숙박시설. 영업시설이죠. 숙박도. 영업시설을 위락시설. 자, 이거는 위락은 문화집회시설입니다. 이거. 그래서 문화시설이에요. 문화시설. 그래서 여기 영업시설을, 여기 이쪽에 영업시설을 이쪽에 문화시설로 이렇게 바꾼 거죠? 이렇게 바꾼 거니까 이것도 허가사항입니다. 장례시설. 아까 산업시설이라고 했죠? 산업시설인데 요거를 종교시설, 문화시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산업시설을 이렇게 문화시설로 내려온 거니까 이건 신고사항인 거죠. 신고사항입니다. 자, 네 번째. 의료시설. 의료는 아까 교육복지시설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의료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바꿨다. 그러면 지금 같은 교육시설을 교육시설로 바꾼 거예요. 교육시설을 교육시설로 바꿨습니다. 요거는 뭐라고요?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사항입니다. 거기 리을에 의료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바꿨다. 의료시설도 교육시설이고 교육연구시설도 교육시설인데 교육으로 바꾼 거는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사항이다. 그래서 리을은 해당 사항 없고요. 자, 미음이요. 제1종 근생을 업무시설로 바꿨다. 제1종 근생. 여기 근린생활시설이죠. 근린생활시설을 지금 업무시설로 바꿨다. 자, 이쪽에 요거 근생인데 여기 영업시설, 영업 맞죠? 자, 업무시설. 요 주거네. 자, 근린생활시설을 이렇게 주거 업무시설로 이렇게 바꾼 거니까 요거는 저기 신고사항인 거죠? 자, 신고사항이다. 그래서 지금 신고 물어본 거니까 디귿하고 미음이 되는 거죠. 16번이요.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사전결정 나오면 이거는 이제 꼭 외우라 그랬어요. 도지사가 그 사전결정 해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지금 건물 지을 건데 한번 봐줘. 그래서 도지사가 사전결정 미리 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사전결정 할 수 있는데, 뭐 어려운 거 아니라, 자, 뭐예요? 자수 3일. 그렇죠? 자수 3일 일수 0일이었죠. 그래서 자연환경 보호지역, 그 다음에 수질보호지역에서 그리고 3층 이상 연면적 또는 염려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자, 자연환경 보호지역, 수질보호지역에서 3층 이상이거나 또는 염려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인데 위락시설, 위는 위락이고 숙은 숙박시설이죠. 그리고 공은 뭐예요? 공동주택. 그리고 일은 일반 음식점. 여기 이름. 일반 업무시설. 자, 일반 업무 해가지고 요 경우에는 지금 사전결정 대상이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일단 볼게요. 1번, 16번에 1번. 사전결정을 할 수 있는 자는 건축 허가권자이다.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요. 사전결정 신청 사항에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우리 이렇게 지문에서 뭐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면 대개는 다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틀린 게 없어요. 자, 세 번째, 내용 자체도 맞는 내용이고요. 자, 표현 자체도 이렇게 나오면 맞는 지문이다. 자, 세 번째, 사전결정을 통지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된다. 맞습니다. 자, 지금 협의하여야 된다. 이 내용도 맞고요. 자, 네 번째 볼게요. 지금 사전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자, 그 밑에 줄 보세요. 그냥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요거 외우시는데 사전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외우세요. 맞는 지문이에요. 다섯 번째,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자, 착공 신고가 아니라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사전 결정을 받고서 내가 이 건물 지어도 돼? 라고 했더니 그래, 너 지어도 된다 라고 했다면 사전 결정을 통지받았다면 2년 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가 아니라 건축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자, 착공 신고가 아니라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그래서 사전 결정에 대해서 통지를 받게 되면 2년 내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사전 결정 플러스 2년 내 건축 허가 신청 외우세요. 자, 사전 허가 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년 내 자, 2년 내 건축허가 신청이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자, 17번이요. 건축법령상, 요건 좀 이따 나오네요. 자, 자수삼일 위수 01 요건 좀 이따 나오는데, 자, 17번이요.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지 않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에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지금 볼게요. 지금 대지에 원래 어떤 그 주택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본질적으로 뭐예요? 우리 법에서는 대지하고 대지의 소유자하고 건축물의 소유자를 따로 보는 건 맞지만 지금 문제가 물어본 건 뭐냐? 그러니까 대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거고 갑의 토지 위에 우리 이렇게 건축물 짓는 거 이거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괜찮긴 하지만 지금 문제가 물어본 건 뭐냐면 분양을 한다는 거죠. 분양. 자, 여기 다시 볼게요. 지금 분양이 이제 밑에 나와 있는데 건축법령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지금 만약에 우리 여기 건축물을 짓는데 지금 우리 이 해당 대지의 지금 소유권을 우리 요 토지를 확보할 거냐 아니면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거냐 이제 요거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자 기억부터 볼게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자 그랬는데 분양입니다. 분양은 집 지어서 판다는 얘기잖아요. 집 지어서 팔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거 살 때 어떻게 돼요? 그 대지 지분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주택 아파트를 이제 산다. 아파트 분양받는다라고 하면 여기에 구분 소유, 요게 예를 들어서 나 50평짜리 살아라고 하면 이제 50평짜리 집, 구분 소유, 전체 가운데 구분 소유한 거죠. 구분돼서 소유한 거예요, 이만큼. 그리고 대지의 지분도 대지가 막 이렇게 있으면 대지의 일정 부분의 소유권을 이만큼 확보한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를 이렇게 분양해서 파는 처음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요거 구분 소유 요것만 파는 게 아니라 대지까지 같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겠죠. 이것만 파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까지 같이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에 다시 읽어볼게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 아파트 처음에 이제 그 집 지어서 파는 자가 있다면 이자는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한 경우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자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분양을 할 때 집만 분양하는 게 아니라 대지까지 분양하는 거예요. 공동주택은 주택만 분양하는 게 아니라 대지까지 분양합니다. 따라서 대지의 사용권은 가지고 안 돼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소유권은 물건 8가지 있었잖아요. 8가지 가운데 가장 강력한 권한이죠. 그래서 주택을 이제 지어서 판다, 분양한다라고 했을 때는 건축, 부분 소유권만 이제 넘기는 게 아니라 대지의 그 소유권도 넘긴다. 자, 그래서 사용권은 가지고 안 됩니다. 기억은 틀린 거예요. 그거 말고 이제 니은하고 디귿 묶으세요. 요거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자, 지금 공동주택 분양자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니은이요. 건축주가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여기서 15조 1항의 결의가 뭐냐면 공용 부분 변경 결의예요. 공용 부분 변경 결의. 그래서 자, 이런 경우가 있다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용 부분 변경 결의를 했다면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디귿이요.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할 것을 확인한 경우. 두 번째 줄부터 외우세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할 것을 확인한 경우. 그러면 지금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냐면
어쨌거나 건축주가 지금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잖아요. 자, 그래서 당장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 대지의 소유권이 건축주한테 넘어간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토지 위에다 건축물 지어서 분양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 소유권을 당장은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외우세요. 자, 니은은 공용시설, 공용 부분 변경 결의가 있음을 확보한 증명한 경우. 자, 이런 경우하고, 그 다음에 디귿에서 두 번째 줄, 해당 토지의 관리정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할 것을 확인한 경우. 이런 경우라면 당장 소유권은 없지만, 자,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요거 외우시는데, 요거 사실 틀리라고 낸 문제죠. 어렵죠. 근데 기업 같은 거 보면은 다시 읽어볼게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대지에 사용할 권을 확보한 경우, 분양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공동주택의 구분 소유권뿐만 아니라 대지까지 같이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자, 요거 별표하시고 아니다. X 꼭 보시고요. 18번. 건축법령상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 자, 아까 미리 써놨는데요. 도지사의 사전 승인입니다.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축물. 좀 볼게요.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인데요. 1번 보시면, 자, 연면적의 10분의 1을 증축해서 층수가 21층이 되는 공장 그랬는데, 10분의 3이었죠. 연면적의 10분의 3을 증축해서, 자, 바닥면적의 합계 10분의 3입니다. 10분의 3을 증축해서 층수가 21층이 되는 건축물, 이거는 사전 승인 대상이에요. 그런데 공장하고 우리 창고 이런 것들은 제외가 됐습니다. 공장하고 창고는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공장 때문에 틀린 거죠. 그리고 10분의 2가 아니고 10분의 3입니다. 그리고 공장을 만약에 건축물로 바꾸면 답이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층 이상인 건축물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에요. 미리 지을 때 미리 짓기 전에 물어봐야 됩니다. 사전 승인 대상이다. 자, 그리고 2번이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지우시고요. 창고 X. 자, 창고는 제외가 됩니다. 공장하고 창고는 제외가 되는 건데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21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라고 하면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입니다. 자, 그거 말고요. 밑에 또 나오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900제곱미터인 2층의 위락시설 그랬는데, 자, 여기는 900제곱미터 요 부분이 틀렸어요. 1000제곱미터입니다. 요거죠. 그리고 자수산의 미수 공유일 이렇게 했는데요. 자연환경 그리고 수질 보호를 위해서 3층 이상 또는, 자,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위해서 자,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입니다.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위해서 3층 이상이거나, 여기 1은 아까 1000이었죠? 자,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사전 결정을 신청하는 건데요. 근데 그 대상이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그리고 일반 음식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일반 업무시설까지. 자, 자수 3일, 위수 011,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다. 자, 그리고 4번이요. 주거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숙박시설. 맞죠? 그래서 4번 맞습니다. 4번 맞는 내용이고요. 5번이요.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도 일단 여기까지 맞는데,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죠. 900이 아니라 1000제곱미터 이상인, 자, 2층이 아니라 3층으로 바꿔야 되겠죠. 3층의 숙박시설. 이렇게 맞겠죠. 그래서 900이 아니고 1000이고 2층이 아니라 3이어야 됩니다. 자, 19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국장은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직접 제한은 안 돼요. 자, 좀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제한할 수, 똑같은 얘기죠. 1번하고 2번. 다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요.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1회 한해서 1년 이내의 범위. 1회 한해서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자, 4번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공고해야 된다. 우리 국장이 공고하는 경우가 없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고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결정하는 사람이지, 자, 이걸 공고는 이제 일반인한테 알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장은 공고하지 않습니다. 공고는 누가 하냐면 건축허가권자가 합니다. 공고는
건축 허가권자가요. 그러면 거기 나오는 위에 시장, 군수, 구청장 아래 사람들이 이제 공고하는 거지 국장은 공고하지 않습니다. 국장은 그냥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 허가 제한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이를 해제할 수 없다. 아까 요걸 했던 얘기인데요. 직권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직권으로 해제가 안 돼요. 그 해제를 명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직권 해제는 안 되고요. 지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직권 해제가 안 됩니다.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래 사람한테 이거 해제하라 라고 그 해제를 명할 수 있을 뿐이지 직권 해제 안 된다. 직권 해제 X 이렇게 하나 하시고요. 자, 20번이요.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지금 틀린 것은 틀린이 빠진 거죠. 자,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해놓으세요. 자,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방부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지금 주무부 장관이 요청한 겁니다. 각 부서의 장관들, 주무부 부서의 장관이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죠? 맞는 내용이에요. 국장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제한은 직권으로 해제 안 된다 그랬죠? 특별시장 그 위에 20번 위에 아까 19번에서 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직권 해제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거랑 이제 비교하셔서 보셔야 되고요. 20번에 1번은 맞고요. 2번. 자, 교육감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다고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교육감은 일단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은 주무부 장관이 아니에요. 교육감은 장관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일단 요청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제한이 당연히 못하겠죠.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교육감은 주무부 장관이 아니라서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특별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아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허가를 제한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리고 그 제한이 지나치다고 인정될 때 직권으로 해제할 수 없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20번에 3번 맞고 4번이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을 2년 이내로 하되 맞죠? 1회 한해서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다섯 번째. 도지사가 관할구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해제 명할 수 있다. 맞고요. 21번이요.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자, 1번.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 증축인 경우에는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입니다.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에는 신고를 한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이런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가 의제된다. 맞는 거예요. 외우세요. 자, 두 번째. 시장 군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때 그 10만 여기 아까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21층 이상 요거는 사전 승인 대상인 거죠. 그래서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21층 이상 자 이거는 자 미리 그 사전 승인 대상이라는 거죠. 요 두 가지는. 그런데 창고하고요. 아까 우리 창고가 제외가 됐죠. 창고하고 공장 요거는 대상 아니다 그랬습니다. 창고하고 공장은 대상 아니다. 지금 다시 보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공장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이 부분이 틀린 거죠. 공장은 아닙니다. 연면적 그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라. 사전 승인을 받아라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때 대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21층 이상인 건축물이고 그 공장이나 창고는 제외가 된다. 세 번째, 국가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 자, 협의했어요.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받은 것이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자, 협의를 하게 되면 건축물에 대해서 신고한 것으로 본다.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협의를 하게 되면 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게 되면 신고하거나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번째, 건축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맞아요. 자, 이것도 외우세요. 신고로부터 1년입니다. 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1년입니다. 1년. 기간은 1년이다. 신고하고 1년이다. 자,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장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에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여기까지 맞고요. 1회 한해서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나오는 거는 똑같이 계속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자, 22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국장은 제한할 수 있다. 당연히 맞고요. 두 번째. 국장은 환경부 장관이 환경보존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요청하는 경우 주무부 장관이 요청했어요. 이런 경우에 허건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외가 있었죠. 교육감은 주무부 장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요청할 수도 없고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를 원인으로 해서 제한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주무부 장관 교육감은 주무부 장관 아니다. 그런 거 나왔고요. 세 번째, 건축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은 뭐였어요? 1년에 한해서 1회 안에서 1년의 범위 내에서 1년의 범위 내에서 된다. 자, 그러면 3번에 지금 22번에 3번 건축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1회 한해서 2년 틀렸죠. 1년이죠. 1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해야 맞고요. 4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아랫사람이 결정한 거 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고받은 시도지사의 건축허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직권해제 X. 직권해제 안 된다. 그러니까 아랫사람한테 이거 해제하라 라고 명령할 수는 있는데 국장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직권해제 안 된다. 자, 23번이요. 건축법령상 건축신고 동그라미 하시고요. 지금 허가 물어본 거 아니고 신고 물어본 겁니다. 자, 1번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단층의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의 대상이다. 자, 우리 그 신축 나왔는데 신축은요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 자,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사항이에요. 이건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이죠. 1번에. 지금 85제곱미터 이내인 단층의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 대상이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2번이요.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하면 지금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작은 거죠. 작은 건축물. 이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맞고요. 허가가 의제된다. 이렇게 나와도 맞고요. 세 번째,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의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건축물 짓는 사람을 건축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자가 그러니까 시행자 말고 원래 그 건축물을 돈을 대고 자 재료를 댄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건축주가 되는데 이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 사항입니다. 맞고요. 네 번째, 건축 신고를 하였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규모로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축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 별도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된다?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 건축 신고를 하게 되면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가 의제가 돼요. 자, 이거 뭐냐면 현장사무소 있죠? 현장사무소. 그거 말하는 거예요. 큰 건물 지을 때 그 앞에 현장사무소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들 와서 좀 쉬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죠. 장비 보관, 조그만 것들 이제 보관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 현장사무소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신고가 의제가 된다. 별개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다섯 번째, 건축 신고를 한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된다. 맞는 내용이죠. 자, 이것도 맞습니다. 자, 지금 이전인데요. 자, 이런 경우도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24번이요.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금 1번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지를 나오면 자수 3일 위수 0일 요거 생각하셔야 되는데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공공한 구역에 시장 군수가 3층에 관광호텔의 건축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금 자연환경 보호지역, 수질 보호지역에서요 3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지웠네. 자수 3일 위락 011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연환경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3층 이상 그리고 이름 1000이죠.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데 그 건축물이 위락시설, 숙박시설 그리고 그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이런 용도로 쓰일 때는 지금 사전 승인 대상이다.
자연환경 수질보호지역에서 3층 이상, 연면적 크기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이런 거 이제 건축할 때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는 지문이죠. 1번 외우세요. 자, 봤고요. 2번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맞습니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있다. 맞아요. 이런 질문 나오면 다 맞는 거죠. 내용도 이거 어차피 외우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내용이 기억이 안 나면 뭐뭐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다 맞습니다. 이런 질문은 이런 표현들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세 번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에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맞습니다. 이때 아까 우리 나왔던 게 뭐예요? 국장은 국장은 제한의 내용이 지나치게 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그랬죠? 국장은 제한의 내용이 지나치게 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해제를 명할 수 있는데 직권해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국장은 직권해제 안 된다 그런 얘기 했고요. 자, 네 번째, 연면적이 18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 신고의 대상이다 그랬는데요. 180이 틀렸습니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요.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이에요. 이런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자, 200제곱미터 미만, 지금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요. 그리고 3층 미만이에요. 3층 미만. 자, 이런 경우에 대수선입니다. 지금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대수선은 신고사항이다.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 이런 경우는 신고사항이 돼요. 그래서 4번 자, 4번 내용을 일단 그러면 지금 건축 3층 미만 이거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거니까 180 그러니까 조문에는 이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자 이런 경우에 대수선은 신고 대상이다. 자 근데 요거는 그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맞는 지문이고요. 자 맞는 지문이고요. 5번이요. 건축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의 시효. 아까 우리 신고는 1년이라고 그랬죠. 신고는 1년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만 계속 나와요. 25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바닥 면적이 80제곱미터인 3층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자,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의 허용성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사전 결정은 일단 허가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전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요. 허가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아까 이런 거 있었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사항이다 그랬죠. 그래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사항이라고 했어요. 이게 아니라면 허가사항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그렇죠? 연면적,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다 더했을 때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인데 그거의 신축이래요. 그러니까 작은 건축물을 신축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신고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면 허가사항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그럼 지문에 나온 거는 1번이요. 1층의 바닥 면적이 80이래요. 근데 그게 3층이래. 그러면 8 곱하기 3 하니까 얼마예요? 240제곱미터죠? 그럼 연면적이 240제곱미터예요. 지금 지문에는. 연면적이 240제곱미터면 이거 허가사항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허가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 승인 대상을 삼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어때요? 그럼 맞는 내용인 거죠? 1번은 맞는 내용인 거예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신축이 신고사항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니면 허가인 거예요. 이게 아니면 허가예요. 그래서 1번은 맞다. 두 번째, 연면적의 10분의 3을 증축해서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가 되는 창고하고 공장은 제외가 된다 그랬죠. 아까 사전 승인 대상에서 21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사전 승인 대상인 건데 지금 창고하고 공장은 제외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거고요. 3번,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면 자 국계법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겠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요.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높이를 2m 증축할 경우에 건축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 요것도 맞습니다. 높이 3m 이하의 증축은 신고 대상이에요. 높이 3m 이하의 증축은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4번도 맞고요. 즉 건축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 대상 건축물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지금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맞고요. 5번이요.
자, 건축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나왔죠?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에 효력은 없어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5번 같은 경우 지문은 이제 매번 나오는 거죠. 벌써 지금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나온 거죠. 3, 4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오늘 이제 오늘 이제 주택법이죠. 주택법 나가죠.